검사실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에게 항상 너무 웅크리지 말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김준주 작가님이 이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니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피해자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고민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용기를 내고 뭐 시스템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도 어떤 정의란 게 남아 있다면은 그 피해는 반드시 복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안 사건 논란 이후에 범죄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도 유명하신 김세희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세희 변호사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김세희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었나요? 그 2010년에 검사로 임관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한 16년 정도, 15년 이상 이제 검사로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건을 성폭력 그 사건 전담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항상 뉴스에 나오는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밖에 한 90%의 검사는 이제 형사부에 주로 있으면서 사건들을 담당하는데 형사부 중에서도 이제 성폭력을 주로 다루셨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었는데 그 되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성폭력뿐만 아니라 뭐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처리해 오신 그런 네. 검사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사하셨던 거예요? 2025년 4월까지. 작년 4월. 네, 작년 4월까지. 그렇습니까? 요즘 검사 그만하고 이제 변호사 하려는 분들이 꽤 많죠? 아무래도 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동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주님 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네. 그분께서 지금 댓글을 슈퍼챗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그러네요. 어머. 저는 이 검사님 만난 게 너무 행운이었다. 잘 부탁드린다는 뜻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사건은 아마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하실 사건일 것 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네, 뭐 저한테는 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범죄 피해자들, 저희 이제 검사실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에게 항상 너무 웅크리지 말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김준주 작가님이 이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니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다 끝난 거죠? 네, 확정이 되고 이제 뭐 보복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제가 이제 기소한 건 아닌데, 네네. 네, 그 같은 그 피의자의 피고인이 이제 그래요?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부분에 별건으로 네네네. 네,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처음 네. 하실 때 네. 지금 왜 보안 수사권 이야기할 때 김진주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검사를 네네. 만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그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사건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누가 뭐 수사를 더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 가해자가 도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좀 치밀하게 보기보다는 그 가해자의 신병 확보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증거를 좀 충분히 뭐 모아서 조금 치밀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송치 받았을 때는 이제 성폭력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좀 흩어진 것을 이제 제가 좀 모아가지고 좀 판단을
수사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수사 방향대로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네. 좀 보안 수사가 이어졌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중상해 네, 중상해죄로 송치가 됐었습니다. 송치가 된 거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람이 심하게 폭행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왜냐면 피해자분이 기억을 못 하셨고. 네, 영구 발목 폐쇄여가지고 이제 예. 오른쪽 발목은 못 쓴다는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진단서를 중하게 봐서 이제 중상해죄로 중상해죄로만 이제 송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범죄 관련된 혐의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어떤 단서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단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사건을 완전히 잘 알진 못하지만 네네. 뭐 CCTV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가해자 피의자가 네. 어떤 그런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꽤 높잖아요. 네, 좀 그렇게 보일 정황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좀 도망가고 있던 피의자를 이제 신병 확보하다 보니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10일이다 보니까 조금 충분히 조사할. 네, 정치하게 판단이 조금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속옷에서 이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서 네, 네. 살인 미수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좀 네.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단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 기록이 이제 중상해죄로 송치가 됐었을 때 제 기록을 보니까 이제 119 응급 상황 기록지에 이제 피해자 청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청바지 지퍼는 누군가가 내리지 않으면 그게 쉽게 이제 내려가지 그렇죠. 않는 부분인데 이제 그 단서가 있었고 네. 일단 피해자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뭐 강간 살인 뭐 이런 걸 검색했던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그런 강간 범행에 대해서 그런 인지가 없었다면 굳이 그런 단어를 검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범행 직전이에요. 네, 범행 직후입니다. 직후에 네, 도망 다니면서 이제 포털 네네네. 사이트에 뭐 강간 그리고 어떤 그 범행이 있었던 지역 이름과 함께 강간 살인 뭐 이런 걸 검색을 했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CCTV 알고 있다시피 그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이제 그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제 피해자를 들쳐매고 이렇게 로비를 나가는데 그 있었던 범행 장소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한 7분 정도의 그 CCTV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분의 행적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냥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네. 그냥 거기서 그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면 구조하거나 되는데 했으면 되는데. 굳이 피해자를 이제 들쳐매고 그 오피스텔 내에 어디로? 다른 구역으로 사각지대로. 갔다는 것 자체가 다른 또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잡았고 또 그 피해자를 직접 제가 조사했을 때 네. 피해자가 자신을 되게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범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피해자가 여자였다는 부분을 극구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자였다는 걸 네, 부인한다고요? 그 피해자가 여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고 몰랐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냥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여자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 부분을 극구 부인하는 부분을 보고 범죄를 숨기려는 그렇죠. 본인의 의도 같은 게 녹아 있는 그런 진술이었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여야만 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고 그 피의자 태도를 봤을 때 네. 성폭력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그냥 의심만으로 될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네. 관련된 정황 내지 증거 같은 게 더 이제 확보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더 추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시 같은 걸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성폭력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진술,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신체에서 어떤 피의자의 DNA 검출인데 네네. 그 당시에 사실 피해자는 뭐 그 생명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더니 네. 피해자 속옷에 대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그 DNA 감정 의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수사경찰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피해자 속옷에 대한 감정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여러 가지 지금 성폭력의 어떤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냐라고 네. 했더니 이게 속옷에 대한 그걸 이제 감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옷을 빨리 찾아봐라. 뭐 이렇게 했더니 피해자 언니분이 뭐 그 속옷을 진짜 기적적으로 원본 그대로 이제 가지고 뭐 계셨던 거예요? 네, 가지고 계셨다고 제가 듣고 그럼 그거 빨리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감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심 단계에서 기소를 할 때 제가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그 감정 결과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속옷에서 그 피의자 DNA가 검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예.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 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되니 살인 미수죄로 이제 기소를 하되 제가 이제 공판 카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감정 의뢰가 이제 곧 회신이 될 텐데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소장 변경 통해 가지고 강간등 살인 미수로 변경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의 이제 예상과 달리 DNA가 검출되지 않은 거죠. 처음엔? 네,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단계쯤에서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의식을 이제 회복하신 거예요. 네, 이제 네, 회복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과 어떤 주장을 좀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분이 내가 지금 청바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더 감정 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청바지 겉면에 대한 DNA 조사는 있었지만 그 성폭력 목적의 어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겉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쳐매고 갔기 때문에 겉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리고 또 뭐 엉덩이 부분 뭐 특별한 그런 부위에서 네네네. 만약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되면 이제 성폭력 목적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심에서 그 검찰이 피해자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재판부에 그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이제 또 조금 어려운 용어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러니까 비슷한 죄명끼리는 가능한데 살인과 강간은 너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셔가지고 그 요청을 이제 받아주지 않으셔서 살인 미수죄로만 12년이 선고가 됐고 이제 항소심 들어가면서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시사 여론이 좀 강하게 잃었고. 네 시사 프로그램이나 네. 이제 여러 이제 언론 매체에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보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리고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를 입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범행 방법을 좀 알아야겠다. 범행을 왜 이렇게 했는지 무자비한 범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범행의 의도를 좀 알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재판부에 저희가 요청했었을 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주셔가지고 그 청바지에 대한 이제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때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원석 검찰총리 지시로 이제 타겟팅을 네네네. 뭐 한 120군데로 아주 정밀하게 이제 하다 보니 거기서는 청바지 검출이 안쪽에서 됐어요.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쪽에서 나왔다는 건 이제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성폭력의 이제 실행의 착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이 돼서 이제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는 이 성범죄 관련된 꽤나 오랜 시간 축적된 뭐 수사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범죄 피해의 어떤 유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아마 접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성범죄 목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 어딘가에서 DNA가 나오면 이것은 유력한 증거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법적 서비스를 혹시 못 받지는 않을까 앞으로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즉 그 부분이 이제 성폭력 사건을 좀 많이 처리했다고 생각되는 제가 봤을 때도 좀 가장 염려되는 게 네. 사실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서를 추측 또는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그런 네. 수사 기법이 가장 중요한데다가 그 초기에 그 진술을 또
이제 법정까지 안전하게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역할도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법원까지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 진술이 법원 증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서 법정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없다. 그리고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같은 분들을 보시면 본인이 이런 최초 이렇게 피해 진술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하고 난 다음에 엄청 감정의 소요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사기 피해자나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이 좀 받아야 되니까 네. 그 감정이 변하지 않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든 이거 끝까지 돈을 받겠다라는 그렇죠. 감정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제 뭐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들은 같은 경우는 피해 진술하고 난 다음에 회유도 많고 또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계속 이 뭐 딸아이를 뭐 해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딸 아이가 이를테면 아빠나 오빠나 의붓 의붓 아버지나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성폭력을 당할 당했을 경우에 때 이제 그 가족이 회유를 하기 때문에 아. 그 친구들이 사실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친족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 심리 상담이나 어떤 그 상담 선생님한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 이제 상담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러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대로 이제 막 사건이 흘러가는 거죠. 너무 이제 갑자기 뭐 아버지 구속되고 뭐 이러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가 중간에 이 진술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냐 뭐 이런 걸 좀 다독이면서 법정까지 좀 끌고 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다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제발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고 법정에 그 친구 손을 잡고 갔는데 지금 그 과정이 사실 지금 중간에 붕 개정된 떠버리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앞으로 이 친구들 지금도 사실 입을 닫아버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명이라도 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구조 이렇게 바뀌는 구조로 하면 경찰이 이제 뭐 가해자 피의자를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송치를 하면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 피해자 진술을 경찰도 듣긴 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경찰 최초 진술에서 법정 증언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내유의 회유나 또 가해자의 회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 진술이 사실 유지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미 내가 이 진술을 한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진술 그 친구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변화까지 중간에 사실 검찰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친구들이 요즘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가지고 19세 미만 친구들은 다 법정에 지금 가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증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번 개입을 해서 이제 곧 이제 내가 기소를 할 건데 법정에 한번 가면 더 증언해야 이야기해야 된다. 한다.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 부인을 할 거고 네. 판사님께서 이건 물어볼 테니까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 네네네. 얘기를 하고 법정에 가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동동 떠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분들이 기소와 이제 그 재판정 나가는 그 그렇죠. 사이의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보안수사 요구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검사가 제가 이제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그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자였는데 그 피해자한테 제가 너는 그럼 이 사건 너만 알고 있었냐 이랬더니 자기 중학교 때 학원 같이 다니던 그 안 친한 남자
친구한테 자기가 얘기한 적이 있다고. 안 친한 친구한테. 네, 그냥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니까. 막 그때 막 구슬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비가 오니까 둘이 이제 계단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친한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엄마가 회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법정에서 왠지 말을 증언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수소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검사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남학생을. 네, 남학생을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이 있냐라고 했더니 잘 들었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는 며칠 뒤에 군대에 군입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참고인 진술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친구가 결국 그 피해자는 엄마 회유에 따라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요. 위증을 했고 자기는 그냥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했지만 그 법정에서 검찰에서 그 피해자 진술이랑 그 참고인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가 선고됐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검사가 그 참고인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 네.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검사가 공소장 검사가 그러면 경찰에 경찰에게 가서 요청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경찰 번호를 줄 테니까 가서 조사를 해라. 받아라.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 확보의 어떤 적절성, 시의성 네네네.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걱정이 좀 네, 된다. 걱정 그 실제로 그런 경험 사례가 있다 보니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조금 더 조금 그래도 있을 수 좋은 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예를 들어 경찰이 이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커졌으니 더 네네. 열심히 우리가 수사를 하자고 하고 또 증거 확보도 잘 하자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수사를 다 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경찰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좀 비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성실한 경찰관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네. 지금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사건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이 한 사건에 쏟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50건 정도 담당해서 이렇게 처리하던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확 줄면서 검사들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전부 보안 수사 요구로 경찰이 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 보통 지금 100건씩 막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찰 한 명이 가지고 한 있는 명이요. 사건이. 네. 어. 근데 이게 검사가 100건 가지고 있는 거와 경찰이 100건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검사는 이미 정리된 사건 100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 기록을 보고. 하루에 그냥 뭐 몇 건이라도 볼 수 있지만 경찰은 다 그 생사건이죠. 네, 이거. 생사건 지금 만들어야 되는 네, 사람을 다 만나서 확인하고. 노끈으로 다 네. 묶어가면서 이제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100건이다 보니 네. 이 한 사건에 아무리 성실하게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다. 네, 거기에 내가 분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성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건이 오고 또 그렇게 성취가 되면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를 또 내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 지금 사실 저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있었는데 네. 지금 검사들이 공소시효 완성 임박한 사건부터 처리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하니까. 네. 보안 수사 왔다 갔다 하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짧은 건 3년, 5년 네. 이런 거니까 10년짜리 사기 사건도 제가 2024년에 2016년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리하면서 와, 이 피해자들 법정 가서 이 기억할까? 그러게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들한테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했더니 끝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더. 왜냐면 5년 6년 지난 다음에서 이제 그쵸. 기소될 거라고 이제 안내를 하니까 나 뭐 지금 외국 와 있다 뭐 이렇게 잊고 하는 세출을 한다. 잊고 세출을 이런 하는 거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킥스에 네. 그때도 킥스 쓰셨죠? 퀵스 다 쓰고 있죠. 킥스에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하면 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없이 그냥 바로바로 검사님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아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그 검사 사건부에서 없어집니다. 지금 사건이.
요구하면 보안수사 네, 검사는 지금 사건 처리가 되는 검사실에서 거예요? 사건이 없어집니다. 사건 번호가. 그럼 경찰에 그 사건이 그냥 그대로 가서 다시 검사가 팔로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를 만약에 요구한 거를 수사했어요. 그럼 네. 다시 결국에 그럼 새 번호로 오는 겁니다. 사건 번호가 네, 바뀌어서 그래서 와요? 지금 그 피의자나 뭐 피해자들 형사소송 지금 이 책에 있으신 분들이 막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게 사건 번호가 원래는 1번이어 검찰에 1번으로 송치가 됐는데 제가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면 이제 1번 사건은 처리한 걸로 처리가 되고 그 경찰에 가서 그 사건이 보안수사 요구가 이행이 되면 그 사건은 100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계속 쫓아가려면 1번과 100번을 외워야 되는 거죠. 1번이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져서 100번으로 오고 근데 또 한 번 더 또 요구가 내려지면 내려가면 다시 다시 220번으로 와요? 220분으로 오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사건으로 있는 거고 사실 여기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만약에 일부는 불송치가 됐다. 네. 그러면 송치와 불송치의 사건 번호도 이제 같이 쫓아가야 되니 네. 지금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나 전부 다 자기 사건 번호가 몇 번인지도 지금 종국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아니, 현상이 이거는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기존 사건 번호에 보안수사 요구하면 뭐 다시 1, 한 번 네. 더 요구하면 다시 1-1 네. 뭐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하나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고 뭐 지금 뭐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안책으로 그러면 이제 검사실에 계속 남겨두자라고 네. 하는데 이제 보안수사 요구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안수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바뀌고 검사도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네, 인사가 그러면 이제 이동만 또 나니까. 새 사건처럼 네.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지금 형사부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피해자분, 피의자, 뭐 또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지금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가 이제 앞으로 기소 공소 유지 요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소 유지만 할 수 있고 이제 보안 수사는 할 수 없고 보안 수사 요구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근데 이거는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이미 지금- 많이 느려지긴 했는데 네. 또 이제 바뀐 형소법이 적용되면 이 혼란 상황 속에 또 새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긴 해야 네. 될 것 같아서 사건 처리가 되게 늦어지겠군요. 늘어지긴 네,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안 수사 요구 실제로 제가 하다가 나온 검사이기 때문에 저는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시간과 사건을 다 잡아먹는다고.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한 번에 이게 뭐 그 경찰관이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사실 10개의 보안 수사 요구 사항을 제가 이제 요구를 했을 때 한 번에 10개가 이행되는 경우도 없고 또 시간이 없으니 뭐 5개만 보내고 이제 전화가 와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5개만 해서 일단은 올린다. 이행 송치했는데 다시 보안수사 요구 내려주시면 이행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네, 좀 같은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사건부터 이제 처리하는 이게 아무래도 건수를 쌓을 수 그렇죠. 있게. 검사나 경찰도 사실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 처리하기 쉬운 사건부터 그렇겠죠. 하게 돼서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공을 들여야 되는 복잡한 사건들은 사건들은 이제 미루게 계속 된다. 캐비넷에 이제 들어가서 적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제 시효가 계속 도래한 임박한 사건이 계속 도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피의자가 약간 자기 범죄를 좀 처벌 미루거나 하는 더 큰 사건을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약간 이걸 이제 악용하기도 하죠. 뭐 이거를 보안수사 요구를 더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 측에서도. 네, 뭐 그러면 사실 또 어느 정도 계속 시간 지연. 네, 그러면 뭐 조금 더 해봐라, 수사 조금 더 해보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보안수사 요구라는 게 게으른 검사와 이제 게으른 경찰한테는 아주 호재가 되는 거죠. 미루면 되는 서로 거예요. 계속 이제 서로 왔다 계속 갔다 하면 핑퐁이라는 되니까. 얘기가 게으른 검사는 그냥 계속 보안수사, 그러니까 종국 처분을 위한 보안수사 요구가 아니라 그냥 사건 미루기 위한 위해서. 보안수사 요구 사항을 몇 개 찾아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 경찰은 수사가 미진하지만 뭐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또 송치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만약에 그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늘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증거를 조금 어떻게 좀 그럴 훼손한다든지 뭐 수도 이럴 있겠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뭐 꼭 네네.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정치 검찰이라는 그 사람들의 강한 불신이 있어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일반 검사들이 미제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토할 정도로 일하는지가 나오고 저도 형사부 검사들을 만나면 이 쌓인 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쳐도 계속 사건이 네네. 넘어온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검사로서 사실은 뭐 특수부에 있는 분이라든지 공안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제가 초임일 때부터 검찰은 위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초임 검사 때는 이제 뭐 모르고 뭐 검사회의 하자 하면 이제 우르르 가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고 해서 정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정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이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이 수사가 공정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 설득,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검찰 편에 좀 더 서서 이해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우리 수사는 공정하고 그 당일성을 너무 믿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그 몇 명의 그런 몇 건의 사건들이 사실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의 평범한 검사와 경찰과 그 사건 관련자들을 다 잠식해버리는 상황이 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일선에 있는 경찰관님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형사부 검사들은 이거 보안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이슈적으로 다 그런 사건들이 잠식을 당하다 보니 이제 목소리를 내도 뭐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만나시게 혹은 뭐 같이 일하셨던 뭐 경찰분들은 좀 좋아하세요, 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시죠. 이 상황을? 이게 지금 뭐 경찰도 힘들어요? 경찰은 왜냐하면 받는 배당 사건이 많아지니까 그런 항상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사실 이제 경찰분들 전화해서 예를 들어 그 스토킹 뭐 범죄일람표 이거 다 써서 보내셔야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저희가 오타도 그냥 오타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피의자가 스토킹을 한 기록들을 스토킹한 피의자가 만약에 피해자한테 막 문자를 100개 보냈는데 그 100가지 문자 중에 뭐 오타가 있다. 그럼 오타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낸 그대로 넣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선에서 경찰관님들이 다 만들고 계시니 이 한 사건에 들여대는 공이 어마무시한데 이제 본인이 또 그런 사건이 계속 배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sä물처럼 사건이 계속 배당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팀에 이제 안 가려고 하고 휴직을 엄청 하고 다 반납하고 힘들어해요 다들. 파출소 가시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하고 딴 데로 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순경분들이 수사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경장, 경위, 경감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주요 수사를 했는데. 하시던 그런 경찰관님들인데 지금 순경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지금 일손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그 했었습니다. 순경분들도 물론 뭐 배우면서 의지가 하는 것이죠.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피해를 예를 들어 이분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빨리빨리 사건을 많이 본 분들은 탁탁탁 보면 뭔 사건이 탁탁 알 거 아니에요. 좀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경찰관 분들도 이제 경장이나 경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순경 되시는 분들을 옆에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했지만 지금은 사실 전부 각자 도생이거든요. 검사들도 옛날에는 초임 검사한테 막 가르쳐 가면서 일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사실 뭐 초임 검사한테 사건 봐줄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 사건부 이제 사건 처리한다고. 그래서 각자 지금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일단 범죄 피해를 그렇죠. 입고 있는 사람인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 범죄 피해자가 네.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건 뭐 정말 몇 개 없잖아요. 빨리 내 피해가 그렇죠. 복구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준 저 사람을
확실히 처벌을 좀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걸 텐데 네. 이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지연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할 가능성이 앞으로 수년 내에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군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 법조인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시간이 지금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얼만큼 더 소요될까?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대한 계산, 그 가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이게 뭐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그 피의자가 성폭력 피의자였는데 해외 동포셨는데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1년 동안 출국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피의자? 네, 왜냐하면 수사 중이니까. 가해자로 네, 있으니까. 가해자로. 아. 네, 자기가 이제 일단 재판을 받아야 죗값을 치르고 죗값을 나는 갈거 치르고 가겠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 출국 금지가 계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빨리 기소해 달라고 그런 이제 민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자도 그렇고 예. 피해자도 그렇고 이제 일상이 이제 형사 절차가 잠식하다 보니 그러게요. 이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계속 피해자는 피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 그 옛날에 그 한참 답답하네요. 판검사 늘리자고 네. 할 때 좀 그 검사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찬성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예전에 판검사 늘리자고 뭐 이럴 때 판사들도 반대, 검사들도 반대 뭐 이러니까 아 근데 일선에 있는 판사들은 네. 늘려달라고 아, 계속 그래요? 그랬어요. 네. 너무 판사도 사건이 네, 많아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늘릴 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쉽게 잘 되진 않는 것 같기는 하고 여튼 검사들도 굉장히 일이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앞으로는 어쩌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에 소요될 에너지와 시간들을 소요할 가능성이 좀 많아지니 결국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들 피해자분들이 이제 사실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 입장에 서 계시지만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생길 텐데 꼭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들을 보면서 네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듣고 뭐 피해자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고민이. 그래서 한번 피해 진술을 했는데도 그 검사실에서 제가 다시 이제 얘기하면 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뭐 이런 이미 몇 단계 앞서 나가는. 아니 그래서 피해자신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라고 하면 뭐 피의자가 만약에 무혐의가 처분이 되면 나를 무고로 한다던데 뭐 이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용기를 내고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사실 엄청 그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누군가 한 명이 본인의 그런 피해 진술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냥 용기를 내고 피해 진술을 하고 그냥 본인이 너무 많은 것을 제고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뭐 시스템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도 어떤 정의란 게 남아 있다면은 그 피해는 반드시 복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범죄 같은 경우 특히나 뭐 객관적인 증거가 좀 덜 남을 가능성도 꽤 있으니까 범죄 직후에 가능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빨리 확보를 좀 하는 게 굉장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되게 중요한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 뭐 CCTV나 뭐 통신 사실도 사실 지워질 가능성도 있고. 1년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네. 좀 명민하게 네. 정의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챙길 필요가 네, 지금은 있다.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겠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관련된 전문 지식을 뭐 변호사 정도는 돼야 이제 더 잘 알 텐데 그분들을 그렇게 잘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런 제도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거의 봉사활동에 가까운 그쵸. 수준으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조금 더 잘해달라, 더 많이 해달라 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미 힘을 많이 쓰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골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이거 너무 전형적인 법조인 그 TPO인데 뭐요? 골무를 지금 끼고 있잖아요. 왼손에 네, 이렇게 엄청 하시거든요. 가면은 사건 기록이 많으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네. 네, 항상 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뭔가 했는데 종이 안 미끄러지게. 네. 네. 함께 해주신 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유명하신 김세희 변호사님이었고요. 오늘 뭐 좀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피해자들 위해서 좀 열심히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